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합격멘토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21년도 1회 직업상담사 필기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5번째 과목 노동관계 법규 9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91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자, 모르면 몇 년? 3년. 그죠? 3번이죠. 3년이다. 3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3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보시면서 쭉 공부하시고, 그런데 시험장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3이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92번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심사,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예, 맞아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게 뭐 잘못됐다, 아니면 뭐 이거 불법으로 받는 것이다 해가지고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법에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법에 청구했다고 해서 그날부로 고용보험이라든지 실업급여 그 혜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기간은 계속해서 고용보험 또는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재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없다? 틀렸어요.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하는 경우엔 대리인 또는 자신의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외에도.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93번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거. 자, 이거 많이 나오죠. 선원법의 선원.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자, 선원은 파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원의 업무라든지 행정, 경영, 재정 전문가, 음식 종사자, 음식조리 종사자는 다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3번에 4번입니다. 자, 94번 갑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건 2년이에요. 여러분, 2년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1번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이 100인 이상 단위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맞습니다. 3번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담자로 몇 년?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1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노무사법에 의한 공인 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도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95번 가겠습니다. 노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보다 약간 윗단계 그 직종이죠. 그죠? 노동법도 관련된 것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무사도 상위 노동계열 상위 자격이기 때문에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95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 수입에 의해서 생활한다. 그럼 이건 노조법이에요. 노동조합 관련법의 근로자입니다.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2번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이거는 근기법이에요. 근기법의 근로자다. 근로자의 정의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고용된 사람하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요건 딱 3가지만 이 법에 해당하죠. 그래서 95번에 나온 고용정책기본법, 그러니까 정책법,
정책법, 그 다음에 훈련법, 그리고 남녀고용 평등법, 평등법. 요 세 가지는 어떻다?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정의, 다시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채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은. 그러니 남녀 평등하게 뽑아야 되고요. 평등하게. 그리고 채용할 사람을 내가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키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적, 정책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마구잡이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96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초심사 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서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예, 맞아요. 3번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예. 자신의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력 이런 거 속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니다. 이런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틀리기 딱 쉬운 문항이죠. 자, 97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다. 왜?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앞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그 부분에 한하여야 해요. 전체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이거 틀린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 그 미흡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 어떻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작성할 경우가 아니라 변경할 경우. 98번 갑니다. 변경할 경우인데 분리해야 돼요. 분리. 유리하게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98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수집해야 될 정보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건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그죠? 고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장애 정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죠? 99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2번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3번. 가사 사용인에 대해선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주의하십시오. 가사 사용인하고 동거하는 친족, 이 경우에는 법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선언법에 적용되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선언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0번 갑니다. 100번. 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훈련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잘 나오죠? 훈련 목적. 훈련 목적이니까 뭐예요? 목적? 자, 양성훈련, 양향전이죠. 양향전. 그래서 양성,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죠? 직업상담사 제 양성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향상은 뭐예요? 양성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평균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향상 훈련이에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늘리는 방법, 그죠? 지금은 이제 취득하는 방법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직 훈련은 뭐예요? 직업을 바꾸기 하는 훈련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1번의 집체 훈련은 뭐예요? 방식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훈련 시설에 있는, 그 시설, 예를 들면은 훈련 기관이죠. 훈련 기관 같은데 모여서 하는 훈련이 뭐다? 집체 훈련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직업상담사 필기 21년도 1회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